지금 배고파가지고 여기 그 로컬 식당에 와서 잠깐 밥 먹는데요. 여러분께 로컬 그 국수를 보여드릴게요. 인스턴트 누들인데 한국의 비빔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매콤한 게. 짜자잔. 제 직원인데 정말 잘 먹죠. 예, 먹성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모지아치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아지아치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20년간 해외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여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아재이고요. 저의 경험과 여러 토픽들을 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국제 아재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뒤에 좀 아름다운 이 섹시한 조각상이 어떻습니까?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보라카의 유흥업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 좀 우연치 않게 제가 이 동상들 앞에서 찍었나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터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동상에 대한 얘기, 이 조각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재 얼굴은 안 보이고 뒤에 섹시한 조각상만 보입니다라든지 뭐 설정이시냐 뭐 이런 얘기들. 저렇게 치밀한 사람 아니고요. 설정은 아니었고 그때 우연이었고 오늘은 설정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섹시한 조각상 앞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좋냐? 좋아? 제가 보기엔 이쪽에 아담한 이 여체 사이즈가 아마 동양 여자를 나타낸 것 같고요. 제 뒤에 좀 굉장히 섹시하죠. 아름다운 요 여체가 흑인, 그 다음에 이쪽이 우람한 여체, 풍만한 여체가 아마 백인 여자. 그래서 이게 아마 동양, 서양, 또 흑인 이렇게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조각상인 것 같고요. 물론 제 건 아니에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일본 여자를 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일본 여자와 지금 결혼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일본 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 남자들, 뭐 스시녀에 대한 좀 환상이 있으시죠? 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남자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보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달 반인가? 그때 한국 남자 입장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올렸던 영상이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눠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 여자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꼭 남녀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의 호감이 있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자, 단순해요.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굉장히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일본 여자가 좋아하는 건 뭐고 일본 여자가 그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제연애를 일본 여자와 한다고 쳤을 때 가장 경쟁 대상이 뭡니까? 일본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남자가 뭐가 부족한지 이 부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클럽 많이 다니시나요? 남자분들 뭐 여자랑 작업을 하기 클럽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한때는 좀 뭐 결혼하고 나서야 뭐 안 가고 지금 가봤자 문전박대 당하겠지만 저도 결혼 전에는 우리는 이제 클럽보다 나이트 클럽을 많이 갔었어요, 솔직히. 근데 많은 남자들이 좀 바보 같은 게 이 클럽을 가면 여자들을 봐요. 얼마나 섹시한 여자가 많은지.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반대로 제가 항상 클럽에 갔을 때는 남자를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냐고요? 너.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섹시하고 예쁜 여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 놀러 온 남자 중에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 나보다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잘 놀면 뭐 내가 작업이 될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그 클럽에서 내가 먹혀. 이 정도면 먹힐만 해. 남자들이 다 좀 나보다 떨어져. 이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또 좀 아무리 좀 추리한 클럽이라도 예쁜 여자 두세 명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1등이 되면 이 좋은 여자와 이렇게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항상 남자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팁입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본 남자들이요 대부분 좀 한국 남자와 비교해서 초식남이라 그러죠. 좀 되게 소심하고 약간 좀 자기 표현에 인색하고 조심스럽고 내성적이고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의외로 여자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기다리다가 제발 좀 고백을 해줘, 고백 좀 부탁해 이러는데 끝까지 남자가, 이 바보 같은 남자가 고백을 안 해요. 여자가 못 찾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런 장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본 남자들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더 남성미가 있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다 대부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사실상 그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이요, 이 한국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호감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국 여자 앞에서는 왜 군대 얘기하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축관 얘기하면
난 맞잖아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 의외로 군대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이거 팁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약간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보다 강하다, 남성답다 이런 약간의 팩트이기도 하고 그런 선입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잘 긁어주면 돼요. 좀 남성답고 좀 적극적이고.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여자는 내가 지켜, 일로 와. 응? 근데 좀 뭐 아니라고요. 옛날 얘기라고. 요즘에는 누나들이 야, 내 동생은 내가 지켜, 일로 와, 누나가 지킬게 이런다고. 근데 아무튼 뭐 남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 좀 박력 있고 일본 남자한테 느끼지 못하는 남성미를 좀 보여준다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매너 얘기예요. 매너. 이 얘기하면 또 내가 일본 폄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 남자 중에서도 매너 좋은 남자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자 중에서도 마초 같은 남자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남자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안 그렇다. 자, 매너가 왜 일본 남자들 별로 안 좋냐?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좀 여자가 이렇게 자기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확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에도 여자를 좀 인도 쪽으로 걷게 해주고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걷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뭐 식당을 가도 이렇게 좀 의자 빼주고 좀 뭐 차 탈 때도 차문 딱 열어주고, 예,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남자에. 아닌가?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런 일본 남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뭐 애인이 무거운 거 들건, 와이프가 무거운 거 들건 별로 안 들어줘요. 차문 열어준 거 별로 없어요. 좀 묵뚝뚝해요. 굉장히 묵뚝뚝해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사소한 어떠한 매너, 남자로서의 매너를 지켜주시면 여자들이 또 감동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보통은 이렇게 구워서 남자가 구워 보통 애인이나 와이프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산물을 먹을 때도 막 발라서, 게 같은 거 먹을 때도 막 손 찔려가면서 남자들 발라가지고 이렇게 놔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손 묻히지 말라고. 근데 일본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의외로 좀 비싸지 않는 선물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해줘도 뭔가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면 일본 여자들 또 의외로 오버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실제 기뻐합니다.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래서 가성비 좋죠. 이런 거 이렇게 또 살짝 건드려주면서 선물해주시면 또 의외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애정 표현. 그러니까 뭐 사랑해 내지는 좀 그런 애정 표현을 잘 남자들이 잘 못해요, 일본 남자들이. 근데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런 거는 좀 약간 일본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요거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반대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좀 바라는 거나 좋아하는 거. 아, 그다음 또 하나 있다. 제가 한국 남자들은 이제 한국 남자랑 한국 여자랑 데이트할 때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압도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솔직히. 근데 일본은 좀 더치페이 문화란 말이에요. 애인 사이에도 그래요. 물론 남자가 일본도 조금은 더 쓰는데 약간,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랑 데이트할 때 쓰는 그 비용만큼은 아니어도 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사실 여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술 사고 밥 사고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좀 더 내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남자들이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이제 일본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데이트 비용을 더 쓰시면 그것도 굉장히, 예, 일본 여자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남자가 좀 더 내겠다는데 여자들 중에서 야, 너랑 나랑 돈 똑같이 버는데 왜 네가 더 내? 우리 반반씩 내야 돼. 돈 내지 마. 내가 반 낼 거야. 막 이런 여자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하시면 굉장히 여자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그럼 일본 여자가 뭘 싫어할까?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겠죠. 아,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으면 이미 이제 여러분 75점은 받은 거예요. 네, 75점. 자, 90점 갑시다. 자, 일본 여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죠.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결혼의 장단점에도 얘기했는데, 자,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애인 관계지만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좀 적극적이고 남자다운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좀 이 여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고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 좋대. 너무 들이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남녀 같은 경우 사랑하고 막 좋아하면 막 전화 막 하루에도 10번 20번도 하고 카톡 문자 몇십 번씩 보내고 틈만 나고 생각나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나에 대한 존재감도 알리고 싶어서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하잖아요, 틈만 나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약간 남녀 애정 표현보다도 좀 이 남녀 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볼 일이 있거나 용무가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하지,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궁금함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화해서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약속 있을 때 뭐 어디랑 누구랑 같이 있니, 뭐 어디서 뭘 먹니, 어디까지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너무 적극적으로 이러시면 스토커인지 알아요. 굉장히 그거 부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랑 아내랑 데이트할 때예요. 저희가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국제화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제 슬슬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와이프와 나이차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내한테 첫눈에 반했고 정말 그때 국제연애였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냥 우회를 하기 위해서 매주 가는 거예요. 뭐 매주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틀 있다 또 가고 뭐 3일 있다 또 가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또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내한테 관심 비스무리하게 둔 수컷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컷들도 견제하려고 뭐 엄청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웠고 어쩌면 나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사랑을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보여서 그게 이제 부담스러움을 이긴 거죠. 결국 결혼까지 꼬린 했지만 그때 그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으면 아마 저의 그 아내가 이미 이제 저를 떠났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적극적인 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일본 여자의 공간, 시간, 약속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애인사도 자주 안 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보면 수첩이 빽빽합니다. 예, 오늘은 누구 만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벤트, 막 갑작스럽게 뭔가 해서 막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해주는데 좀 그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막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짠 나타나거나 막 뭐 회사에다 이따만한 꽃다발을 확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넌 내 여자라는 걸 너무 드러내는 어떠한 그 과격한 이벤트라든지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오히려 싫어하고 역효과가 날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시간을 잡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주 보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은 애인 만나는 날, 매주 일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근데 그 친구 만나는 날에 애인이 또 막 보려고 그러고 간섭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려고 막 그런다. 그러면 또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깥에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애정 행각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그 AV 영향을 봐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고 막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들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뭐 애정 행위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비슷한데 굉장히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뭐 손도 잡고 어깨도 걸치고 포옹도 하고 뭐 뽀뽀 키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정말 잘 안 해요. 특히 일본 남자들 정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일본 여자를 사귈 때 좀 한국 스타일로 바깥에서 이렇게 애정 행각을 좀 하고 싶어서 손을 잡거나 손도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뽀뽀하거나 뭐 허그하거나 이러면 이게 훅 이렇게 움츠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아 일본 사람들 다 그렇다. 배려해 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요 정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제 90점 된 거예요. 나머지 10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일본 사람이 일본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일본 여자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약간 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를 잘 만나는 법 알려달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남자랑 여자는 조금 제 생각에는 그거보단 덜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한국 여자와 중국 남자가 오히려 잘 맞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에도 매너 좋고 돈도 많고 괜찮은 남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 한국 여자인데 일본 참 죄송합니다. 중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이 잘 사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한국 여자의 입장에서 다 남자지만 아무튼 뭐 제 얘기가 도움이 됐거나 재밌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었다 그러면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네, 이상 국제야제 제이였습니다. 형이 시킨 대로 해라. 감사합니다.